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민생회복 1차 소비 쿠폰 신청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첫날부터 주민센터와 카드사 앱에 신청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네. 아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신청이 시작된 이번 주는 이제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로 운영이 돼서 첫날이었던 어제는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 내일은 끝자리가 3과 8, 목요일에는 4, 9, 그리고 금요일에는 출생연도가 5나 0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신청은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도 되지만 꼭 가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1차 소비 쿠폰은 국민 한 사람이 15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맹인지 직영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실 그래요. 거예요. 그런 예.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푸른색으로 생긴 스티커가 있는데 매장에 이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좀 구분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예. 1차 소비 쿠폰은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당근마켓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고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이걸 13만 원에 팔겠다. 아.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하면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 등을 통해서 현금화할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소비 쿠폰을 통해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서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소비 쿠폰 발행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인데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수사 속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어요. 언제였죠? 네. 이게 김 여사에 대해서 8월 6일 수요일 예. 오전 10시에 특검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라고 문홍주 특검보가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이제 김 여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한 건데요. 수사를 개시한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실제 소환일까지는 2주가 좀 넘는 시간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 문홍주 특검보는 자발적인 출석을 위해서 일정을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다른 특검 소환에 대해서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출석인 만큼 김 여사가 특검에 나온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혐의에 대한 조사가 두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의혹,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등 다양합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사건도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특검은 관련 혐의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대상과 내용이 좀 방대한 만큼 하루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첫 조사 이후에 곧이어 추가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팀이 지금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 씨의 이 부인 네. 정목 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예. 집사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에 카카오 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 회사를 통해서 46억 원어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그 의혹이
의혹입니다. 네. 당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이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보유한 IMS 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는데 하지만 부인인 그 정 씨가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걸로 드러나면서 이 업체가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긴 겁니다. 예. 현재 김 씨는 국외로 출국해서 해외 도피 상태인데 특검팀은 국내에 머무는 정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서 출국 금지 조치하고 46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특검팀이 어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처음으로 소환을 한 거고요. 예. 6시간가량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조병루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등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이들 사건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가 조작 공범으로부터 재판 로비를 명분으로 8,100만 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예.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면서 연 이틀 소환을 예고한 상태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 통지서를 직접 건넨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엔 최상병 특검 소식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년 만에 인정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2023년 7월로 좀 시계를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쯤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02-800-7070이라는 번호랑 2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끊자마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해당 통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명시한 수사 결과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낸 걸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그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겁니다. 예. 이 전 장관은 줄곧 그 통화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 장관 측이 최근 최상병 특검에 의견서를 보내서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맞는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2년 만에 그것도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당시 대통령이 군 조직을 걱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만 했다라면서 경로설에는 선을 그었고요. 예.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듣고 화를 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전 장관 주장과는 별개로 해당 번호가 윤 전 대통령 것이 맞는지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갑질 의혹입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갑질 의혹이 추가됐어요. 네. 어떤 의혹입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 갑질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의 이런 갑질 의혹을 폭로를 한 건데요. 예.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처 예산 일부를 깎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장관인 본인이 직접 의원실에 가서 사과를 하고 한 소리를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면서 예. 이런 갑질 의원을 장관으로 보내다니 기가 막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갑질 의혹을 처음 꺼냈던 보좌진, 국회 보좌진들 역시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 방은 말 못할 곳이었다라는 식의 우회적
정치적 폭로와 함께 보좌진은 앞으로 더욱 하찮게 취급받겠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고요. 네,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이라면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밝혔고요. 이렇게 싸늘한 여론에 힘입어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질을 부각하면서 엄호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갑질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강 후보자가 재선 의원을 넘어 지난 대선 때 활약한 이른바 개국공신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장관 낙마가 정치적 사망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 후보자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 초기 지지율에 힘입어 정무적 선택을 강행했다는 취지지만 예상 밖의 냉랭한 여론은 또 여권의 새로운 숙제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어요. 조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통 보수 가치를 재건하겠다면서 과감한 인적 청산을 약속했고요. 읍참마속이 살 길이다. 극우 극단 세력과 결별하겠다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당 의원들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씨를 두고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그런 세력은 반드시 속아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도 극우 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라면서 부정선거에 동조하고 전 씨와 긴밀하게 자유통일당도 창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 필요성도 강조했어요.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에 동참하는 세력들은 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전광훈과 절연을 강조하면서 혁신 세력끼리 단일화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성급하고 빠른 주장이다라고 하면서도 예. 전한길 씨를 감싼 김문수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조 의원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안 의원은 나아가 국민 여론조사 100%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주장에도 힘을 실었고요. 예. 한편 이런 쇄신, 개혁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부 총질 세력이 당과 본인을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볼 수 없다면서 예. 모독한 자들에게 당 대표가 돼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결을 같이 하는 건데 예. 결국 당권 경쟁이 좀 탄핵 찬반 주자의 대결로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